안녕하세요. 교실 속 직업놀이 수진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3월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하면 무엇을 관찰할까? 저는 다음 두 가지를 관찰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적극성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한번 발표해 볼 사람 또는 이 활동 해볼 사람 말을 하면 아이들이 손을 들고 저요 외치잖아요. 그런데 보면 늘 손을 드는 아이들만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들지 않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하기 싫어서 손을 안 드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아이들도 마음속으로는 너무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손도 들고 싶지만 새학년 새 친구들 사이에서 긴장감과 불안감이 높은 아이들은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일 거예요. 교실 속 직업놀이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놀이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 놀이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아이들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이가 참여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이 놀이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주는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아이들의 참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직업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반 아이들의 적극성을 먼저 파악해 둡니다. 3월 첫날부터 셋째 주 사이에 아이들에게 교실 안에서 다양한 할 수 있는 거리들을 툭 던져줘봐요. 이거 물건 옮기는 것 좀 도와줄 사람, 아니면 선생님 이거 종이 오리는 것 좀 도와줄 사람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던져보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하고 싶어요 라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아이들 말고 그 뒤에 손을 들지 않고 아무것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저는 파악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더 소심하고 더 의욕이 없는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손을 들지 않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조용히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제가 1대1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봅니다. 수진아, 이거 선생님 이거 오리는 것 좀 해야 하는데 좀 선생님도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네, 뭐 해볼게요 라고 끄덕끄덕이거나 이렇게 자기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교사가 1대1로 도움을 요청해도 그냥 가만히 있거나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교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래도 소극적이지만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직업놀이를 시작하면은 그 아이에게 맞는 자리만 잘 찾아주면 놀이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교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거절하거나 참여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는 또 다른 교사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이런 적극성을 이용해서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좀 더 집중적인 관찰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누구인지를 파악해 봅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관찰하는 부분 중에서 적극성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사회성 부분을 관찰합니다. 직업놀이를 이제 시작하면 사회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놀이잖아요. 놀이는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께 잘 대화도 하고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해야 놀이를 즐겁게 활동할 수가 있는데요. 교실에서 보면 제가 할래요 하면서 막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만 막상 친구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지적하고 명령하고 비난하고 양보 안 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하다가 계속 수시로 다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아이들 중에는 하겠다는 의사표현도 잘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들인데 친구들과 활동을 시작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냥 있거나 자신의 생각을 또렷이 표현하지 못하고 굉장히 긴장감과 불안감이 높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성은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바로 여러 친구들이 다양하게 어울리는 놀이를 바로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 주장만 하는 아이들끼리는 당연히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자기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는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쌓아두게 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반 아이들의 사회성을 관찰하는 데 굉장히 집중하는데요. 이 아이가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인지, 또는 혼자 하는 활동부터 천천히 시작해야 되는 아이인지 그 아이의 성장의 단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직업놀이에서 중요한 3가지 원칙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교실 속 직업놀이 책과 아이스크림 원격 연수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3가지 원칙은 하고 싶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잖아요. 직업놀이는 놀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발성이 가장 중요하고 아이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어 라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들의 흥미가 유지되고 아이들에게 진짜 놀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혼자 노는 놀이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2명, 3명이 협력하는 소그룹 놀이를 할 수 있을지, 소그룹 놀이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떤 그룹의 어떤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 아이가 사회성을 배울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인 거죠. 직업놀이는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지만 교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이 놀이 안에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담아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예요. 이러한 치밀한 전략을 넣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사회성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교실의 환경 꾸미기를 할 때 교실 안에 여분의 책상을 놓고 아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놀이거리들을 던져주고 아이들의 관계나 사회성이 어떤지를 파악해 본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의 사회성을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이 아이들이 어떠한 직업놀이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저는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아이들의 적극성과 사회성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1번 그룹은 적극성, 사회성이 모두 높은 그룹, 2번 그룹은 적극성은 낮고 사회성은 높은 그룹, 3번 그룹은 적극성은 높고 사회성은 낮은 그룹, 4번 그룹은 적극성과 사회성이 모두 낮은 그룹이에요. 이 그룹에 따라서 각각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되는 부분이 다른데요. 1번 그룹은 적극성과 사회성이 모두 높기 때문에 교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스스로 잘하는 아이들이지만 2번 그룹의 아이들은 적극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자신감을 키워서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2번 그룹의 아이들은 굉장히 소심하거나 내성적인 성향의 아이들이 속해 있겠죠. 그리고 3번 그룹은 굉장히 공격성을 보이거나 또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3번 그룹에 속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 존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상대방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성들을 키워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 바로 3번 그룹입니다. 4번 그룹은 적극성도 낮고 사회성도 낮은 그룹인데, 예를 들면 교실 안에서 책상에 그냥 엎드려 있는 아이, 교육활동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고 의욕이 없는 아이들, 무기력한 아이들이 4번 그룹에 속하는데요. 4번 그룹의 아이들은 특히 더 교사가 아이를 세심하게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그 아이의 참여도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그룹이 4번 그룹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3월에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크게 4그룹으로 나눈 후에 이 아이들 각각을 어떻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아이에 맞게 필요한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는 성장의 자리를 만들어주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학급의 구성원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도 있고 또 새터민 가정의 아이, 특수아동 등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이 학급인데요. 만약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우리 반에 있는데 그 아이가 한글 해독이 어렵거나 또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는 아닌지, 그리고 아이의 학습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아이가 할 수 있는지를 또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소통이 가능하고 읽기 쓰기가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그 아이가 또래 사이에 어울릴 수 있는 성장의 자리를 교사가 준비해 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야지만 그 아이들도 이 교실이라는 하나의 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이들과 어우러져서 지낼 수가 있고, 무엇보다 또 그 아이들의 자존감도 키워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3월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 관찰하는 방법과 또 관찰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나가는데 오늘 영상이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